출근길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신림동 성폭행범 사형 무기징역도 가능한 강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네. 이 의율하는 이 혐의 자체를 강간 살인 혐의 굉장히 좀 높은 거죠. 사형도 가능하고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이런 강간 살인 혐의로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계획 범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폭행 하지 않았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살인이 됐어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네. 이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지난 19일 네. 이 사건이 있은 지 3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강간 살인 혐의로 만약에 아니었다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강간 살인 혐의로 변경을 했다라는 건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범인 용의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범행을 따로 하려고 했었나요? 지금 자꾸 미수 주장하시는데 이 감형 목적 있는 걸로 봐도 되나요?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선만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동하겠습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계획한 게 아니었다. 운동 삼아서 갔었던 거다라고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숨진 피해자, 등산로 폭행당해 숨진 교사, 출근길 참변이었다라는 지인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방학 동안인데 연수 준비를 하려고 방학 중에 출근을 하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방학 중에 출근을 하던 길.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사실 이수진 의원님, 이게 그냥 뭐 묻지마 범죄나 이런 류가 아니고요. 뭐 등산 산책을 가다가 등산 취미 활동으로 뭘 하다가가 아니라 필수 출근하고 퇴근하고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의 일상인 거잖아요. 출근길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먼저 명복을 기원하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연수라 함은 결국 업무입니다. 예,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 직무상 재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여론이 형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안타까운 건 안심 귀갓길 지원을 없애고 국민의힘 기초의원께서 뭐 본인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늦은 시간이든 이른 새벽이든 귀갓길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명히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또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지금 또 한 학생은 지금 행방불명된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들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좀 더 형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경찰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와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마저도 국민들이 각자도생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에서 좀 더 치안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묻지마 범죄 결국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치안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일 연장선상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 지금 이 숨진 피해자 알고 보니까 호신용품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결국 호신용품이 흉기가 된 상황이 바로 이 신림동 이 성폭행 사건입니다.
흉기가 된 호신용품. 그런데 이 호신용품이 쇼핑몰에 널렸다라는 겁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사실 호신, 몸을 지키려고 사는 용품인데 이게 또 반대로 흉기가 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어떡하죠? 쇼핑몰에 널려있는 호신용품들. 일단 이 너클이라는 제품은 호신용품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네. 타인을 타격하기 위한 살상도구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상도구나 위험성이 있는 호신용품이 부분들은 아니다. 여기 예, 쓰인 거는.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를 구매할 때에는 자격 제한이라든지 자격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신용품을 또 구매할 때에도 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이른바 가이드라인, 구매 가이드라인을 이제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해서 총기가 지금 허가가 된 상황인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총기 사고가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까 이수진 의원님처럼 우리의 치안이 예방과 그리고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호신용품을 우후죽순으로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만평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세상은 좁고 구멍은 참 많습니다. 구멍 하나하나 다 이렇게 늑대들이, 묻지마 범죄, 늑대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구멍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건데 김동원 의원님. 네. 세상은 좁고 구멍은 많은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김우중 회장 생각이 나네요. 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정말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은미 앵커께서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예측불허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저 구멍보다도 훨씬 많은 위험 요소가 우리 앞에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의 민생, 안전, 주민의 안전, 또 재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저렇게 많은 민생의 안전 구멍이 저렇게 있을진데 우리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 국정의 초점이 주민의 안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이번 참사를 당한 우리 교사님의 명복을 빌면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아무리 과도해도 우리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다 용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에 우선순위를 두시라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게 치안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아까 저희 일면에서 봤었죠. 순경 직급이 턱없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더라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